25년 전 진실의 증거야. 태선이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진아가 서랍을 열어보니 조작된 회계장부의 원본과 김태선의 지시 내용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김태선이 소리치자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진아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들어와 할머니를 응급처치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여는 하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하단동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 반지하에 자리한 작은 방 하나가 진아와 아버지 우석의 전부였죠. 21살 진아에게는 이 좁은 공간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삐리리리. 아침 6시 낡은 알람 시계가 째랑거리며 울려 퍼집니다. 진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새벽 일터로 나가고 없었죠. 테이블 위에는 진아야, 몸 조심해라라고 적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도 몸 조심하세요. 진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매일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야 했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진아의 일상이었죠. 반지하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말 겨울이 성큼 다가온 서울의 아침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진아는 목도리를 더 바짝 둘러쓰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모두들 어딘가로 바삐 향하고 있었죠. 진아는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학교에 도착한 진아는 강의실 맨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친구들은 주말에 본 영화 이야기, 새로 산 옷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진아는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진아야, 우리 오늘 저녁에 치킨 먹으러 갈래? 앞자리에 앉은 수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아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알바 들어가야 해서. 아, 그래. 알바 진짜 힘들겠다. 언제 쉬어? 괜찮아, 괜찮아. 진아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강의가 끝나자마자 진아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단동 큰 길가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 진아가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게 인사를 받았고 진아는 앞치마를 두르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수고해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손님이 드문드문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과자를 사러 오거나 직장인들이 음료수를 사러 오는 정도였죠. 진아는 상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할머니는 매대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니시더니 폐지를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장님이 보면 뭐라고 할 텐데. 하지만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굽히며
힘들게 폐지를 주우고 계셨거든요. 저 연세에 왜 이런 일을? 진아는 조용히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죠. 할머니의 눈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따뜻한 빛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괜찮다, 괜찮아. 이런 걸로 젊은 애를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전혀 귀찮지 않아요. 제가 버려드릴게요. 진아는 할머니 손에서 폐지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오셨을까요? 진아의 마음이 안쓰러워졌습니다.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바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참 착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함께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단정하게 입으셨고 말씨도 정중했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는 고마워하시며 천천히 편의점을 나가셨습니다. 진아는 뒷문으로 나가 폐지를 분리수거함에 버렸습니다. 그때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잠깐 뒷정리 좀 하고 왔어요. 사장님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아를 바라보더니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진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별 말씀은 안 하시네요. 저녁 시간이 되자 편의점은 조금 더 붐볐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사거나 맥주를 사러 왔거든요. 진아는 바쁘게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인사말 속에서도 진아는 오늘 만난 할머니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연세에 왜 폐지를 주우러 다니실까? 가족은 없으실까? 그날 밤 10시 알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던 진아는 문득 오늘 만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아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일상이 나오고 있었죠. 언젠가는 나도. 진아는 중얼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은 내일도 모레도 편의점 알바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몰랐습니다. 오늘 작은 친절로 시작된 인연이 곧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는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진아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문득문득 그날의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던 구부정한 뒷모습, 고마워하시던 따뜻한 미소.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11월의 마지막 주,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우산도 없이 학교를 나섰죠. 아침에는 맑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뀐 거였습니다. 옷이 다 젖을까봐 걱정하며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했습니다. 에이, 그냥 뛰어가자. 진아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옷에 스며들어 차갑게 느껴졌지만 편의점에 늦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장님이 시간에 까다로우시거든요. 후. 편의점에 도착한 진아는 한숨을 쉬며 물기를 털었습니다. 다행히 그리 많이 젖지는 않았네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서니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진아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오후 5시쯤 진아는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었죠. 평소와 다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큰 길은 차들이 물을 튀기며 지나가니까 골목길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진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앞쪽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비에 젖은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가까이 가보니 일주일 전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강말순이라는 이름도 모른 채 그저 폐지 주우시던 할머니로만 기억하고 있던 분이었죠. 할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진아는 황급히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빗속에서 쓰러져 계셨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진아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119인가요?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하단동 골목길인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진아는 할머니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할머니께 덮어드리고 계속 말을 걸어봤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 와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내려와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죠. 진아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다른 보호자가 없어 보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할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진아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젖은 옷 때문에 추웠지만 할머니가 걱정되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그게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해서. 그러시군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진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원비며 치료비가. 의사의 말에 진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이나 지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저하지 않고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단 내겠습니다. 진아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모은 돈 전부였죠. 25,000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를 내고 나니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병실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진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진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진아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는 내일 아침이면 깨어나실 거라고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아는 텅 빈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긴 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아는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석은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죠. 진아야, 내가 잘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진아는 울컥했습니다.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날 밤 진아는 평소보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거든요. 하지만 진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곧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말순 할머니의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할머니는 평안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남자는 간호사실로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말순 어르신을 병원까지 데려다 준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분이요? 젊은 여학생이었는데 치료비까지 다 내주고 가셨어요. 정말 착한 아이더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아가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제 할머니 병원비로 전 재산을 써버려서 마음이 무거웠죠.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골목인데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차 옆에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지? 우리 집에 무슨 일이라도? 진아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정장 남자가 진아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예의 바른 인사와 함께 명함을 건넸죠. 혹시 진아 양이신가요? 저는 최비서라고 합니다. 네, 저를 어떻게... 강말순 여사님의 부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여사님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아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강말순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비서라는 분이 찾아온 것도 이상했거든요. 폐지를 주우시던 할머니에게 비서가 있다니요? 할머니께서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여사님께서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최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아는 혼란스러웠죠. 뭔가 상황이 이상했지만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진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할머니 안부가 궁금했고 최 비서의 말투가 진심 어린 것 같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진아가 타본 어떤 차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너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아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할머니가 이런 곳에 사시나? 점점 고급스러운 동네로 들어가니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차가 멈췄습니다. 진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앞에는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거든요. 높은 담장과 철문,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집 말입니다. 여기가 할머니 댁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던 할머니가 이런 집에 사신다니요. 뭔가 착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현관 앞에는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바로 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품위 있는 자세로 서 계셨거든요. 진아는 차에서 내리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아야. 할머니는 진아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아를 꼭 안아주셨죠.
할머니의 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아도 덩달아 울컥했죠. 집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게 진아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할머니는 진아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준비해 오셨죠. 진아야, 미안하다. 속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할머니께서 왜 폐지를. 그게 내가 가끔 그렇게 나가는 게 있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말이야.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강말수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어르신이셨고 가끔 평범한 사람처럼 외출하는 취미가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몸이 안 좋았는데도 무리해서 나갔다가 내 덕분에 살았어. 진아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이 도운 할머니가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 분이었다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매우 딱딱했습니다. 어머니, 누구십니까? 남자는 진아를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당황하며 일어나셨죠. 태선아, 이 아이가 어머니를 살려준 강말순 여사의 아들이신가 보네요. 저는. 진아가 인사하려는데 김태선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최 비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나 집에 들이면 어떡합니까? 회장님, 어제 여사님을 병원에 모셔다 준 분입니다. 김태선은 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값싼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그래서 병원비 받으러 온 겁니까? 태선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머니가 크게 소리치셨지만 김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진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연히 우리 어머니를 도왔다고 해서 이런 집에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김태선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갈게요. 진아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진아의 손을 꽉 잡으셨죠. 진아야, 가지 마. 태선아, 너 정말 실망이다. 그 순간 김태선과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죠.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거실에서 할머니 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선아, 내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니? 이 아이가 어머니 목숨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김태선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진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팔짱을 꼈죠. 어머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뜯어내려는 사람이라니. 이 아이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어머니 병원비를 냈어. 이름도 안 남기고 그냥 갔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아는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다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김태선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재산을 냈다는 말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병원비는 제가 10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주세요. 김태선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금액을 적기 시작했죠. 진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설마 우리 어머니한테 정이라도 들었다는 겁니까? 김태선의 말은 점점 모독적이 되어 갔습니다. 진아는 참을 수 없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좋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진짜 손녀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 순간 김태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죠. 손녀라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태선아, 그만해. 할머니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진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죠. 진아야,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무 매정하게 굴었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해해요. 진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더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렇게 말한 거였죠. 김태선은 그런 진아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최 비서, 이분 신원조회 한번 해보시오. 회장님, 그건 너무. 아니야, 해봐. 진우석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김태선이 진아의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태선아, 그 이름을 어떻게. 어머니도 아시는군요. 역시 그랬어. 김태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진아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빠를 아세요? 할머니는 진아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죠. 진아야, 그게. 어머니, 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진우석입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간 그 남자 말이에요. 김태선의 폭탄 발언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진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 진우석은 우리 집안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속이고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갔어요. 그때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진아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이해가 왜 어머니에게 접근했는지 말입니다. 김태선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진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아야, 내가 진우석의 딸이구나. 할머니, 정말 우리 아빠를 아세요?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밝혀지는 것 같아 두려웠거든요. 그래, 알고 있어.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남자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벌써 잊으셨나요? 김태선이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죠. 진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이 집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김태선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아를 바라봤죠. 진아야, 세상은 복잡해. 진실이 하나가 아닐 때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미안하다.
할머니의 애매한 대답에 김태선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만나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저는 정말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온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알았으니까 가주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김태선의 냉정한 말에 진아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진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진아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진아의 이름을 불렀지만 진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진아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집안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일까? 진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선의 차갑고 모독적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죠. 아버지가 정말 횡령을 한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은 죄인의 딸인 건가요? 집에 도착한 진아는 곧바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우석은 딸의 빨갛게 부은 눈을 보고 깜짝 놀랐죠. 진아야,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아빠, 강말순 할머니 집에 다녀왔어요. 우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죠. 강말순, 그분을 만났다고? 네. 그런데 아빠 김태선이라는 분이 아빠를 아신다고 했어요. 아빠가 횡령을 했다고. 우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진아야, 아빠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진아야. 아빠는 횡령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김태선 회장 밑에서 일했어. 그런데 내 엄마를 만나게 됐지. 우석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5해 전 젊은 우석은 김태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행사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내 엄마는 강말순 할머니의 먼 친척이었어. 집안이 어려워서 김태선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지. 엄마가요? 그래.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김태선 회장은 반대했지. 신분이 다르다면서. 우석의 목소리에 그때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래 만났어. 그리고 내 엄마가 너를 가지게 됐지. 진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김태선 회장은 화가 났어. 내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고 아빠한테도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지. 그때 아빠는 억울했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횡령은? 그건 누명이야. 김태선 회장이 아빠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거짓이었어. 증거도 조작했고. 우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의 분노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아빠는 싸우고 싶었어. 하지만 내 엄마가 만삭이었고 힘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됐거든. 그래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 그럼 내 엄마는 너를 낳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 몸이 너무 약해져서. 아빠는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우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아도 아버지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죠. 아빠,
그럼 강말순 할머니는 내 엄마를 아꼈어. 그런데 아들 김태선이 워낙 강하게 반대해서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진아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보고 내 엄마랑 꼭 닮았다고 했던 말, 김태선이 자신을 그렇게 적대시했던 이유까지 모든 것이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선이 최비서를 시켜 언론에 진아와 우석의 과거를 퍼뜨린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가에 숨겨진 혼외 손녀 등장. 25년 전 횡령 사건의 진실은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 진아의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죠. 야, 진아야. 너 정말 재벌 손녀라며? 와, 그럼 돈 많겠네. 왜 이렇게 못 살아? 근데 혼외 자식이라며? 부모가 결혼도 안 하고. 친구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진아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죠.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은 진아를 의심스럽게 바라봤고 손님들도 진아를 알아보고 수군댔습니다. 저 애가 그 기사에 나온 애 맞나? 그러게 재벌집 손녀라면서 왜 여기서 알바를 해? 진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진아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우석은 분노했죠. 김태선 그 자식이 어떻게 내게까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아빠, 우리 이사 가요.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우석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런 고통을 받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진아야,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말순 할머니가 다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진아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거라고 했습니다. 진아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가야 할까요? 하지만 김태선이 있을 텐데. 그러던 중 최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진아 양 여사님께서 꼭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마지막이라니요? 여사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진아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하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김태선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진아를 보더니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죠. 왜 왔습니까? 더 이상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걱정?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건데? 김태선의 말에 진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진 걸까요? 병원 복도에서 김태선과 마주선 진아는 할머니 병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김태선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발 할머니만 뵙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진아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김태선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안에서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가 왔니? 김태선은 어쩔 수 없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는데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병실 안의 할머니는 며칠 사이에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진아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아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진아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할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제가
제가 할머니를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진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25년 전에 더 강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태선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진아야, 내 엄마 현주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 할머니가 친딸처럼 아꼈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주가 내 아버지와 사랑하게 됐을 때 할머니는 축복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태선이가 워낙 반대해서. 김태선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쉬셔야 해요. 태선아, 이제는 말해야겠어. 2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이야.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김태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 아니야. 진우석은 억울한 누명을 썼어. 내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어. 진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다니요. 어머니, 김태선이 크게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아야, 내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횡령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어. 하지만 태선이가 질투했어. 질투요? 그래. 내 아버지는 태선이보다 똑똑하고 성실했거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태선이는 그게 싫었던 거야. 김태선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야, 태선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태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주는 너를 낳고 얼마 후에 죽었어. 스트레스와 절망 때문에. 할머니는 그때 정말 후회했어. 진아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럼 왜 그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미안하다, 진아야. 할머니가 용기가 없었어. 태선이는 할머니의 외아들이거든.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할머니는 힘겹게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서류를 봐. 진아가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김태선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건 어떻게 25년 전 진실의 증거야. 태선이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 진아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조작된 회계장부의 원본과 김태선의 지시 내용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지금까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현주의 딸을 만나게 되면 돌려줘야 한다고. 할머니는 진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아야, 내 아버지는 정말 억울했어. 그리고 너는 할머니의 진짜 손녀나 다름없어. 김태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 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왜 이러세요? 태선아, 너도 이제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할머니의 말에 김태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김태선이 진아에게 소리치자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진아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들어와 할머니를 응급처치했습니다. 보세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야. 김태선은 진아를 밀어냈습니다.
진아는 바닥에 넘어지며 서류들을 떨어뜨렸죠. 나가. 당장 나가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진아는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진아를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진아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 우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우석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진아는 아버지 품에서 펑펑 울었죠. 아빠,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아빠가 억울했다는 것도, 누명이었다는 것도. 진아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서류를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우석은 그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태선은 여전히 그들을 원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아빠, 우리 정말 떠나요. 더 이상 할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아와 우석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석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진아야,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진아의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틀 후 진아가 편의점에서 마지막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진아 양, 여사님이 위독하십니다. 네. 진아의 손에서 정리하던 상품이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아는 당장 편의점을 나가려 했지만 사장님이 막아섰습니다. 야, 진아야. 아직 시간 안 됐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최근 언론 보도 때문에 편의점에도 사람들이 구경 오고 소란이 일어났거든요. 사장님, 제발. 할머니가 위험하세요. 그런 거 나는 몰라. 일이나 제대로 해. 그때 최 비서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신 일당을 지불하겠습니다. 최 비서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 비서는 진아에게 말했습니다. 진아 양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선 회장님도 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진아 양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병원에 도착하니 김태선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진아를 보자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마지막 소원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병실 안의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진아가 들어오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진아,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진아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태선이를 용서해줘. 진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선을 용서하라니요. 할머니, 태선이도 아픈 아이야.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무리했거든. 할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선이 아버지는 태선이를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었어. 사랑받는 법을 모르게 했지.
김태선은 문 밖에서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말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를 질투했어. 내 아버지는 따뜻하고 사람들이 좋아했거든. 태선이가 가지지 못한 걸 다 가지고 있었어. 진아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김태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할머니, 저는 진아야, 내가 태선이한테 따뜻함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25년 동안 얼어붙은 그 아이 마음을 녹여줘. 그때 김태선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태선아, 와서 앉아. 할머니는 김태선을 부르더니 진아의 손과 김태선의 손을 함께 잡게 했습니다. 너희 둘, 서로 미워하지 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야. 김태선은 진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할머니가 더 꽉 잡았습니다. 태선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해. 그래야 진짜 용서받을 수 있어. 김태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우석 씨에게, 진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25년 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죠. 진아야, 너는 이제 할머니의 진짜 손녀야. 내가 할머니를 안아준 순간 할머니는 구원받았어. 진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고맙다, 진아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진아와 김태선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버리지 마라. 너희 둘 한피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아가 울부짖었고 김태선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지만 그 슬픔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지만 진아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김태선이 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들어 김태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태선이 진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아는 깜짝 놀랐죠. 회장님, 아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게도, 당신에게도 용서해 주세요. 김태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할머니께서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진아는 김태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봤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태선의 물음에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아는 김태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일이었죠. 진아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아 씨, 오늘 방문할 학생은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이에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동료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김태선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태선은 진아의 아버지 우석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었죠. 우석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용서했습니다. 진아야,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 말이야. 우석은 이제 김태선의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죠. 부산에 도착한 진아는 한 작은 책방을 찾아갔습니다. 희망서점이라는 간판이 걸린 조그만한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말순 여사 기념 장학재단에서 나온 진아라고 합니다. 아, 오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수민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책방 안쪽에서 수줍게 나온 여고생이 바로 이수민이었습니다. 진아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죠. 수민아, 안녕? 나는 진아 언니야.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수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진아는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봤습니다. 수민아,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할까? 진아와 수민이는 책방 한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민이는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래, 멋진 꿈이네. 언니가 도와줄게. 진아는 수민이에게 장학금 지원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수민아, 언니도 너처럼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 정말요? 응, 언니가 보장해 줄게.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진아는 김태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부산 방문 잘 마쳤습니다. 정말 좋은 학생이에요. 고생했습니다. 진아 씨 덕분에 우리 재단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요. 김태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아 씨,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한 진아는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꼭 찾아오는 곳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좋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왔어요. 진아는 할머니 묘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김태선 회장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따뜻한 분이 되셨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진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선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아 씨,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도 오셨네요. 김태선은 할머니 묘 앞에 꽃을 놓고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어머니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진아는 김태선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진아 씨 덕분에 저도 사람다워졌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김태선이 진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니에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할머니 묘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가족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아는 사무실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수민이가 보낸 편지였죠. 진아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진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진아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진아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아빠도 자랑스러워요. 25년 만에 명예를 되찾으셨잖아요. 그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빠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쁨도요. 진아의 책상 위에는 강말순 여사 기념 장학재단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에 써주신 손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죠. 진아야, 내가 나를 안아준 순간 난 내 죄를 씻었다. 고맙다, 우리 진아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렴. 진아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진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할머니 같았습니다. 언제나 진아를 지켜보며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죠.